이 영상을 보면 평생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 사람을 피하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묻고 싶다. 왜 그 사람을 피한 뒤에도 밤이 되면 자꾸만 그 얼굴이 떠오르는가? 왜 끝난 일인데도 마음은 끝나지 않는가? 혹시 당신도 길에서 그 사람을 마주칠까봐 돌아서 본 적 있는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일까? 가슴이 철렁한 적은 없는가? 많은 사람들은 미운 사람을 멀리하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반대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 사람은 당신 마음속에서 더 큰 사람이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200년 전 정약용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라고도 억지로 화해하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하지 말라고 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를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 마음속에 오래 얹혀 있던 그 사람의 이름 하나가 오늘 이 순간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른다. 혹시 이런 적이 있는가?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을 봤는데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한 적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 적이, 저 사람 마주치기 싫은데 하면서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간 적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미운 사람이 하나둘 늘어난다. 젊을 때는 그냥 넘겼던 말 한마디가 나이가 들면 오래도록 가슴에 박힌다. 한 번 서운했던 일이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다. 미운 사람은 피해라. 상종하지 마라.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했다. 미운 사람을 피하면 피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괴로워진다고.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미운 사람 한둘은 생긴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게 마련이다. 문제는 그 미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그대로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나 편안해진다. 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훌훌 털어내는가? 그 차이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마주함에 있다. 혹시 당신도 마음속에 이름 하나쯤 품고 사는가? 떠올리기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는 그 이름. 형제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며느리나 사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다. 미운 감정에는 시효가 없다. 죽은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몇 년째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방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상한 일이다. 젊을 때는 화가 나면 싸우기라도 했다. 싸우고 나면 풀리기라도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말싸움을 하더라도 잘 풀리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멀어진다. 그러다 말없이 거리를 둔다. 그리고 그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더 벌어진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라.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는가? 그 사람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라. 가슴 한쪽이 살짝 무거워지지 않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밉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리운 마음도 든다. 이 여러 감정이 뒤엉켜서 정작 자기 마음이 어떤지도 잘 모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그 감정을 외면해 버린다.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바꿔버린다. 그런데 외면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밤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그 감정은 더 크게 밀려온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고,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 그러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왜 아직도 이러고 있나?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의 길을 찾아보려 한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미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정답이라고, 상종하지 않는 게 지혜라고, 안 보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위안 삼아 살아간다. 그럴듯해 보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모임에서 그 사람이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 핑계를 대고 빠진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산다. 주변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그런 사람은 그냥 신경 끄고 살아.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야. 맞는 말처럼 들린다. 실제로 나쁜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정말 마음이 편해졌는가? 그 사람을 피한 뒤로 정말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사라졌는가? 혹시 겉으로는 안 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 생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손이 떨리고 잠들기 전까지 그날의 일을 곱씹고 있지는 않은가? 솔직히 대답해보라.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 사람은 더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이상하지 않은가? 안 보면 잊혀야 정상인데 왜 안 볼수록 더 또렷해지는가? 여기에 정약용이 말한 진짜 이유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운 사람을 피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 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생각해 보라. 당신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을 일부러 피해 다니는가? 아니다.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 일부러 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이 그 사람을 피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에도 사실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미운 사람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마주하라고 가르쳤다. 여기서 궁금해질 것이다. 마주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화해하라는 말인가? 용서하라는 말인가? 아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주함은 그렇게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정약용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한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학자였다. 젊은 시절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았다. 그런데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약용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라도 강진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그의 나이 40,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그는 낯선 땅에서 홀로 18년을 보내야 했다. 가족과도 떨어지고 벗들과도 멀어지고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안고 살아야 했다. 생각해보라. 18년이다. 지금으로 치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만큼 긴 시간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을까.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사람들의 얼굴이 밤마다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약용은
그 원망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강진에서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을 피하거나 저주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이 겪은 억울함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사람을 미워하는데 힘을 쏟으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힘이 사라진다. 그는 미운 사람을 향한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마음에 끌려다니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시간에 목민심서를 썼고 수많은 제자를 길렀고 후대에 길이 남을 학문을 완성했다. 만약 정약용이 오직 미움과 원망으로만 채웠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정약용은 없었을 것이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정약용을 맞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죄인으로 유배 온 사람을 반겨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주막집 노파가 겨우 방 한 칸을 내주었을 뿐이었다. 그 좁은 방에서 정약용은 홀로 지내야 했다. 한양에 있는 가족들 소식은 몇 달에 한 번 겨우 인편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자식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다. 자신을 몰아낸 사람들은 한양에서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남긴 편지에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지난 일을 곱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억울함과 그리움,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밤들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밤들을 원망으로만 채우지 않았다. 정약용은 대신 붓을 들었다. 낮에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책을 썼다. 몸은 유배지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스스로 가두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고 몰아낸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마주함의 실체다. 미운 사람을 향한 감정을 부정하지 않되 그 감정에 자신의 남은 삶을 온전히 내주지는 않는 것. 여기서 정약용이 말한 인간관계의 지혜가 나온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미운 자를 피하지 말고 그 미운 까닭을 먼저 살펴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보통 미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동만 본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밉다. 그런데 정약용은 한 걸음 더 들어가라고 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까닭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미움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잡아먹히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상처받은 이유는 또렷이 기억하면서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내가 받은 상처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니까. 하지만 딱 한 번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려 보라. 그 사람도 그 순간 나름의 두려움이나 서운함 혹은 자기 방식의 억울함을 안고 있었을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이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을 괴물처럼 여기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다. 이제 왜 이것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지 알아보자. 어렵게 말하지 않겠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경계 대상으로 저장한다. 마치 집 안에 도둑이 들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밤마다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하는 것과 같다. 미운 사람을 피하기만 하면 뇌는 그 사람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위협으로 계속 기억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뛰고 화가 나고 잠이 안 온다. 반대로 그 사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처음에는 더 괴로울 수 있다. 그런데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그 문제를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더 이상 숨어서 경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마주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원리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모 씨에게는 10년 넘게 말을 하지 않는 남동생이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산 문제로 크게 다퉜다. 남동생이 부모님 명의로 된 땅을 자기가 다 관리했다는 이유로 정작 형제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처분해 버린 것이었다. 김모 씨는 그날 이후로 남동생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다. 명절에도 연락을 끊었다. 동생 아이들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김모 씨를 보며 독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런데 정작 김모 씨의 마음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밤마다 그날의 다툼이 떠올랐다. 동생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몇 년 전 어머니 제사 때 우연히 동네에서 동생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동생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는데 김모 씨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쳤다. 그날 밤 김모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생의 그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미안한 듯 서글픈 듯한 그 얼굴이. 그러던 어느 날 김모 씨는 정약용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다. 목민심서에 나온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미운 자를 피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일이다. 그 문장을 읽고 김모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이 지난 10년간 정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생을 벌 주려고 피했던 것인데 정작 벌을 받고 있던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며칠을 고민한 끝에 김모 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용서한다는 말도 사과를 요구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밥이나 한번 먹자. 전화기 너머로 동생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울먹이며 대답했다고 한다. 형, 미안했어. 그날 두 사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서운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김모 씨는 그날 이후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서울에 사는 68세 이모 씨에게는 며느리가 있었다. 시집 온 첫 해부터 며느리는 이모 씨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말투도 퉁명스럽고 집안 어른들 챙기는 것도 부족하다고 느꼈다. 몇 번 서운한 소리를 했더니 며느리는 아예 연락을 줄였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버렸다. 이모 씨는 그런 며느리가 미웠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일도 잦아졌다. 친구들을 만나면 며느리 이야기로 시간을 다 보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데 정작 이모 씨의 마음은 갈수록 더 힘들어졌다. 아들과도 사이가 서먹해졌다. 손주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며느리에 대한 미움만 더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 씨는 몸이 크게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가족들이 번갈아 병문안을 왔는데 며느리도 왔다. 이모 씨는 며느리가 오는 게 불편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며칠 동안 병실에 앉아 있었다. 죽도 떠먹여주고 손발도 주물러 주었다. 며칠째 그렇게 하는 며느리를 보며 이모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저 아이를 제대로 알기나 했나. 퇴원하던 날 이모 씨는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미워만 했다. 미안하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서운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았다. 여전히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이제는 서로를 피하지 않는다.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한다. 미워하고 피할 때는 매일이 지옥 같았다. 그런데 마주하고 나니 완벽하지는 않아도 마음이 편해졌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는 75세 박모 씨는
평생을 함께 일했던 동업자와 크게 틀어진 적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같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다. 그런데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로 크게 다투었다. 박모 씨는 동업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믿었다. 동업자는 박모 씨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크게 서운해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10년 가까이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마주치면 서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경조사가 있어도 초대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조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을 만큼 긴 세월이 흘렀다. 박모 씨는 가끔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볼 때마다 젊은 시절 동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곤 했다. 미운 감정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리운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그 두 감정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박모 씨는 그 동업자가 큰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미운 마음이 먼저 올라왔다가 고지어 걱정되는 마음이 뒤따라왔다. 며칠을 고민하던 박모 씨는 결국 병문안을 가기로 결심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동업자가 박모 씨를 알아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 뒤 동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내가 잘못한 게 많았다. 미안했다. 박모 씨도 대답했다. 나도 너를 너무 오래 미워했다. 이제는 그만하자.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대화였다. 박모 씨는 그날 이후 이렇게 말한다. 진작 마주할 걸 그랬다. 그 세월 동안 나도 참 많이 힘들었다. 세 가지 사례 모두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김모 씨도 이모 씨도 박모 씨도 모두 미운 사람을 피하며 살았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피하는 동안 마음이 편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 사람을 마주한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가슴 한쪽에 오래도록 묻어둔 이름. 피하고 또 피하면서 그것이 편안함이라고 믿어왔던 사람. 그런데 정말 편했는가? 솔직히 물어보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정약용이 말한 마주하라는 것은 무조건 화해하라는 뜻이 아니다. 억지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도 아니다. 용서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주함은 그 사람의 존재를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운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는 것이다. 전화 한 통, 인사 한마디, 밥 한 끼.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전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약용의 삶을 떠올려 보자. 그는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과 다시 손을 잡고 친구가 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다만 그는 그들을 향한 원망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강진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정리하고 훗날 조선을 이끌어 갈 지혜를 글로 남겼다. 그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붙들려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피하지 않되 끌려다니지도 않는 지혜다. 이제 왜 미운 사람을 피하면 오히려 더 괴로운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억누른 감정일수록 더 크게 자라난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꾹 참고 억누르면 그 화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어딘가에 쌓인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크게 터져 나온다. 미운 감정도 마찬가지다.
미운 사람을 피하기만 하면 그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골마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왜곡되고 과장된다. 처음에는 서운했던 일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밉게 느껴진다. 같은 생각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생각이 점점 더 크고 무겁게 자라나는 현상이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 사람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다. 사람의 뇌는 끝나지 않은 일을 유독 오래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메뉴를 기억하지만 음식을 먹고 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미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 관계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는 계속해서 그 일을 붙잡고 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이유는 그 일이 아직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한다고 해서 그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로 남는다. 또 하나, 우리는 미운 사람을 생각할 때 자주 이런 착각에 빠진다. 저 사람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어떤가? 앞서 들려드린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 미워하던 상대방도 똑같이 마음이 무거웠다는 사실이다. 김모 씨의 동생도 이모 씨의 며느리도 박모 씨의 동업자도 모두 오랜 세월 마음 한켠에 미안함과 서운함을 안고 살아왔다. 우리는 흔히 미운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관계가 틀어진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똑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그 사람을 마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는 일이다. 머릿속에서 부풀려진 미움 대신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의외로 별것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다. 생각보다 나약하고 생각보다 후회하고 있고 생각보다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 마주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괴물처럼 커져 있던 그 사람의 이미지가 실제 크기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다. 주변에서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미운 사람 하나를 붙들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언젠가 그 사람도 나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 그 사람을 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주하고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것인가?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은 오래 갈수록 서로에게 병이 된다. 미움은 상대방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미워하는 나 자신도 병들게 한다. 밤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잠을 설치는 것도,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화가 치미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다. 정약용은 이 원리를 알았기에 미운 사람을 마주하는 것을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가르쳤다. 그는 벼슬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떨어지고 건강마저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무너뜨린 것은 그 정적들이 아니라 자기 안의 원망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원망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의 밤을 갉아먹고 낮을 무겁게 만들 뿐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미운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마라. 그 사람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한다. 당신이 밤새 뒤척이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다시 궁금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무작정 찾아가서 화해하자고 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거창한 결심도 큰 용기도 필요 없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보여준 것도 사실은 아주 작은 실천들이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였을 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풀려고 하면 오히려 지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이 밉다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하라. 억지로 이제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더 커진다.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그 감정은 작아지기 시작한다. 둘째, 그 사람을 피하지 말고 아주 작은 접촉부터 시작하라. 마주쳤을 때 고개를 돌리지 말고 짧게라도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네보라. 전화번호를 지웠다면 다시 저장해보라. 당장 만나서 화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작은 몸짓이면 충분하다. 셋째,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지 한번 생각해보라.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상처와 사정을 안고 산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속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 넷째, 완벽한 화해를 목표로 하지 마라. 모든 미운 사람과 완전히 화해할 필요는 없다. 정약용도 자신을 유배 보낸 정적들과 손을 잡고 친구가 되지 않았다. 목표는 화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마음을 붙들리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라도 한마디를 건네보라. 그동안 미워해서 미안하다거나 이제는 놓아주겠다는 말이어도 좋다. 꼭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할 필요는 없다. 마음속으로 하는 말만으로도 짐이 조금씩 가벼워진다. 이 5가지를 실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미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정약용이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배운 것도 결국 이것이었다. 미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미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미운 사람을 마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곁을 내어주고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마주한 뒤에도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특히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마주하되 거리는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정약용이 말한 마주함은 무조건 가까워지라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피하지 않고 인정하되 나 자신을 지키는 선은 분명히 하라는 뜻이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과 그 사람에게 다시 이용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래전 헤어진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마주할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정약용의 방법을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이다. 하고 싶었던 말, 서운했던 마음, 그리고
이제는 놓아주고 싶다는 말을 종이에 적어보라. 직접 전할 수 없어도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밖으로 흘러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오랫동안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다고 말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른 그 사람,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을 떠올려 보라. 그동안 참 힘드셨을 것이다. 말 못할 서운함을 혼자 견디셨을 것이다. 억울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셨을 것이다. 참고 견디셨을 것이다. 혼자서 삭히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셨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오셨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우려 애쓰지 마라. 지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대신 그 사람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해보라. 당장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장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오늘부터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피하는 대신 조용히 마주해보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이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원망의 말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남겼다. 사람은 미워하며 늙어가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보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그 짧은 시간을 미운 사람을 피하고 원망하는데 쓸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마주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것인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토록 애써 피해왔던 그 사람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일 뿐이다. 한때는 웃으며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한때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서운한 일이 쌓이면서 어느새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이 되어 버렸을 뿐이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다. 젊을 때는 평생 갈 것 같던 인연도 어느 순간 멀어지고 다시는 안 볼 것 같던 사람도 어느 순간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한때는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완전히 잊지는 마시기 바란다. 미움이라는 감정 뒤에는 늘 한때 사랑했던 마음이 숨어 있는 법이다. 미운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주할 때 그 사람에게서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오늘부터 마음속 그 사람을 향해 한 걸음만 다가가 보시기 바란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피해온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마주했던 경험, 혹은 아직도 피하고 계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의 인생지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